저는 대인관계는 일종의 투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 갑자기 테슬라가 너무 땡긴다 라고 하는 순간 다음날 제가 저희 집 전 재산을 다 빼고 제 병원을 팔고 뭐 해서 다 테슬라에 넣을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럼 제정신 아니라고 하겠죠. 건강한 투자의 기본이 뭐죠? 분산 투자죠. 대인관계도 무조건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네. 하나에 몰빵하면 리스크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일단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이고 있어가지고 저희 영상에도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이들 싸우세요. 내가 당하던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었구나 라고 댓글들이 달려 있으면은 요즘은 누구나 다 가스라이팅이래 라고 하면서 너네 전문가가 이런 말 하면 되냐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시거든요. 진짜 어쨌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요즘 왜 이렇게 핫한 주제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여러 채널에서 얘기하냐면 실제로 이 피해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피해자들이 많고 가스라이팅은 진짜 위험해요. 제대로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케이스들을 보면 다들 헉 하고 놀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휘둘리면서 살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착취당하면서 사는데 이걸 왜 못 끊어내? 라고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일단 너무 가까운 관계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관계에서만 일어나요. 아니 내가 내 삶을 착취당하도록 마음대로 휘둘리도록 다들 내버려 두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까운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가스라이팅이고, 가스라이팅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심리 조작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보통 잘해줘요. 처음에 잘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결핍이 뭐가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쳐서 그거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아채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실례일지도 모르겠지만 먹잇감을 잘 알아채는 야생동물 같아요. 그래서 그 특징을 보고 알아챈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좀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좀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가서 마치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막 선물 공세를 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안 해줬을 만한 뭐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녹아드는 거죠. 이게 가까운 관계를 일단 형성을 하고요. 심리조작의 다음 단계들에 또 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다른 관계들을 쳐내게 만듭니다. 다른 친구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끊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가까운 관계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가까운 관계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못 끊어내는 상태가 벌어지는데 밖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이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반사회적 성격과 나르시시스트가 한 반반씩 섞이는 유형이 제일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나는 소시오패스한테 당했어, 사이코패스한테 당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안티소셜한테 당했다, 혹은 난 나르시시스트한테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섞여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당하면은 얼마나 힘들어할지, 이 사람들의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연민이라던가 뭐 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이들은 못 느낍니다. 그냥 자신이 착취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만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잘 숨길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이 진짜 착취당하죠. 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제 진료실에서 좀 놀랍도록 자주 보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대학생 때부터 이 대학 교수와 만남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자면은 가정이 있는 대학 교수가 대학 신입생 중에 이제 이런 마음의 결핍이나 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서 만남을 이어나가는 관계. 처음에는 좀 그냥 잘해주죠. 나중에는 결국 성적인 착취를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자신도 자라났고, 이게 잘못된 관계라는 걸 아니까 끊어내고, 이제 자신도 건강한 연애나 사회생활을 하려고 해도 못하도록 막고,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뭐 연구실에서 어떤 일들을 다 떠넘기기도 하고 경제 사회적인 착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착취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연인 사이에도 많이 생기죠. 연인 사이에도 많이 생겨서 그냥 단순히 뭐 연인으로서의 착취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착취, 그냥 그 사람이 당연히 돈을 다 내도록 하고 혹은 자신의 어떤 당연히 자신이 내야 될 것들, 뭐 자신의 뭐 회사 일이나 뭐 학교 숙제나 이런 것들을 이런 연인에게 그냥 다 자연스럽게 떠넘기기도 하고 해주지 않으면 화내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또 이게 피해자 탓을 하게 되는 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가 당했지 막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피해자분들은 사실은 이미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흔한 공통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분들도 그걸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가장 흔한 특징은 의존성 성격을 가진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의존성 성격을 가진 피해자와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가해자의 조합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의존성 성격을 가진 분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은 있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과거 대인관계에 상처가 있어서든 본인의 자아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실 내면은 굉장히 취약해요. 내면은 자존감이 낮고 본인이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리는데 이거를 반대로 굉장히 과대한 자기를 만들어냄으로써 굉장히 잘난 척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고 그런 위치에 올라감을 통해서 자기의 이 마음속 결핍을 채우는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말투도 굉장히 남들하고 달라요. 힘이 실려 있어요, 말투에도. 확신에 차 있고 우리는 보통 말할 때 타인의 약간 눈치도 보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말하고 좀 확신에 실린 말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확신에 실린 말투, 남에게 그냥 지시하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땐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대단한데? 왜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지? 근데 그게 의존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면은 굉장히 기대고 싶은 대상이 돼요. 그래서 기대게 되고 또 이 나르시시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과대한 나의 모습이 정당화가 되려면 나를 따르는 추앙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여럿 거느리고 있는 거는 굉장히 스스로에게도 기분 좋고 본인에게 제일 필요한 먹잇감이기 때문에 의존성 성격이 있는 사람들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커플이 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우리가 사회에 갓 진출하는 사람들은 다들 좀 뭔가 불안하잖아요. 당연히 불안합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아의 힘이 약했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근데 그럴 때 이 사회에서 보는 흔히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 뭔가 당당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다가오면 당연히 우리는 그 호의에 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스라이팅의 첫 단계가 딱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요즘 가스라이팅이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가스라이팅 말이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그냥 걱정해서 말해도 너 나 지금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런 말들 많이 하니까. 근데 결국 차이는 뭐냐면은 그 정도가 얼마나 지나치냐에 있어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너 틀렸어 라고 일단 완전히 무시하고 들어가요. 네가 뭐 몰라서 그러는데 너 이거 틀렸어 라고 이렇게 강하게 무시하고 그 사람의 자아를 짓밟아야지 자기한테 더 의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 좀 혼란스러운데? 이러고 가서 친구나 다른 지인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물어봐서 오면 화내요. 너 나를 못 믿어서 그렇게 확인한 거야? 라고 화내면은 앞으로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확인도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는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걱정되는 조언을 한다고 너 틀렸어라고 화를 내거나 타인에게 물어봤다고 화를 내고 그 관계 앞으로 끊어 만나지 마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거는 분명히 가스라이팅일 수 있겠구나. 나만 오라라고 나한테 강요하고 나를 정신 지배하려고 하는 걸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가스라이팅을 이미 좀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진짜 자아의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스스로 잘 못 알아채요. 저는 이제 대인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 핸드폰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의존적입니다. 누구나 의존적이에요. 저희 댓글에 이 나르시스트 영상이나 뭐 이런 다양한 영상들을 보면 대인관계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아무도 안 만나는 게 낫다 라는 식의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리는데,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못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요. 사람은 누구나 의존적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누구나 의존적이에요. 그럼 건강한 의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한 의존이란 뭘까요? 저는 대인관계는 일종의 투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 갑자기 테슬라가 너무 땡긴다 라고 하는 순간 다음날 제가 저희 집 전 재산을 다 빼고 제 병원을 팔고 뭐 해서 다 테슬라에 넣을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럼 제정신 아니라고 하겠죠. 건강한 투자의 기본이 뭐죠? 분산 투자죠. 대인관계도 무조건 분산 투자해야 됩니다. 예, 하나에 몰빵하면 리스크가 생겨요. 근데 이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스라이팅을 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의존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기존에 있던 대인관계들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내 기존의 관계들을 무시하고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얘는 나랑 건강한 관계, 건강한 연애 관계거나 건강한 대인 관계가 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일단은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못 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받침대가 필요해요. 거기는 좀 뭔가 많이 의존하게 되는 연인 관계나 가까운 친구 관계, 뭐 스승 제자 관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지만 좀 느슨한 관계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만나거나 뭐 메신저로 자주 연락 주고받는 그냥 그런 느슨한 관계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버팀목이 여럿일수록 하나가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고요. 이 하나가 그럼 나 이제 버릴 거야, 너 버릴 거야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버려. 뭐 나는 다른 거 있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죠. 이 가스라이팅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아무래도 연애 관계죠. 왜 연애 관계에서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뭔가 이상적인 누군가를 그리게 돼요. 서로 완벽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바로 연애 관계입니다. 근데 연애 관계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관계예요. 태생적인 한계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과 나는 서로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막 정말 너 아니면 못 살 것처럼 만나도 다음날 헤어질 수 있는 게 연애 관계예요. 그래서 연애 관계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연애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으려는 시도는 일단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잘 안 맞는 거죠. 모순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안정감은 그냥 다른 일반적인 관계나 느슨한 관계 여러 데에서 좀 얻으시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내가 된 다음에 나는 네가 없어도 되는데 너가 있으니까 더 좋네? 라는 마인드로 연애를 시작해야지 가스라이팅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나는 너무 외롭고 나에겐 아무도 없는데 완벽한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나한테 잘해주고 너무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네? 라고 확 만나게 되면 가스라이팅의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느슨한 대인관계들을 여럿 유지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과는 더 끈끈한 관계로 이어져서 언제든지 나한테 좀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 새로 만난 연인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를 못 만나게 하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미리 있다면은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